지난 12일 오전에 고양시 한강 마곡철고 철교 남단에서 발견됐던 토로스 사건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제가 알려드린 토르소, 그러니까 사지 머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그 사체 사건을 변사체 사건을 토르소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에 39세의 어떤 남성이 음,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텔 종업원으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어, 어제 그러니까 16일 날 그 팔이 오른쪽 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 알려졌고 거기에는 어, 언론 표현대로라면 비교적 선명한 지문이 남아있다. 요 비교적 선명한 지문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종의 경찰의 페이크일 수도 있죠.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신원이 금방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범인은 금방 잡힌다라는 압박을 해서 지금 이 피의자의 자수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몸통 자체는 마곡철교, 그다음에 어 팔 부분은 검은 보색 봉지에 담겨 있어 갖고 봉지 입구는 묶은 상태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깨부터 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 이 몸통이랑 팔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인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이나 이런 비교적 빠르지 않게 흐르는 물에 무엇인가를 투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강의 중심부에 투기하느냐 아니면 강가에 투기하느냐에 따라서 어 흐르는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무게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돌덩이를 뭐 던져 놓으면 당연히 가라앉겠지만은 비교적 음 완전히 뜨는 건 반 정도 뜰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굴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물체를 유기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강 중심부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강 중심부로 유기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다리 위에서도 유기하면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리 위에 유기하면은 금방 CCTV에 찍히거나 아니면 눈에 띄잖아요. 사실 뭐 목격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강 저 뭐 다리 위나 중심부에서 유기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홍대에서 택시 살인 강도 살인이죠. 사건이 있었는데 홍대에서 어 이 피해자들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한강에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강가에 유기를 하니까 떠내려갈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강가는 그렇게 유속이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많잖아요. 이런 수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떠내려가지도 않고, 또 한강의 하류 쪽은 사실은 밀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곡 수중보 얘기를 한 건데 어 그 그래서 그 유속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실제로는 몸통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속을 역산하고, 그리고 그것이 강가에, 그러니까 강 중심부에 유기라면 중심부에 따라 쭉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그리고 인제 신국 수중보라든가 수중에 무슨 보 같은 물체가 있으면은 비료 정체가 돼 갖고 가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강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시간에 유속을 생각해서 어느 앞쪽으로, 왜냐하면 이건 보통 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전 아니면 그 밤 몇 시간 전 뭐 그거보다 더 앞 밤 그 시간 동안을 역산해 보면은 대략 어느 지점, 이것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강이 인제 그 차로, 이건 뭐 맨손으로 운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차로 이동했다. 그리고 뭐 승용차나 이거 승용차를 대놓고 강가에서 유기할 수 있는 지점이 어차피 한쪽이잖아요. 김포시 쪽은 아니잖아요. 고양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역산을 하면은 대충 어디에서 유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그 주변에 우리가 인제 한강 시민공원 같은 데에 망원지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오간 CCTV의 번호라든가 그 CCTV 얼굴만 찾으면은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경찰은 대체적으로 그 차 정도까지는 확인했고, 그리고 뭐 택시 같은 건 이동할 수가 없죠. 왜냐면 택시 같은 거 이동하면 택시 기사가 금방 알 테니까. 그래서 대략 그 이 몇 명 어느 정도의 수십 명 중에, 수십 명도 안 될 거예요 사실. 그중에 하나가 용의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압박을 느껴서 자수를 한 거고, 왜냐하면 다 일일이 가족한테 확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경찰 전화 왔다.'라고 하면 바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 방법은 뭐 크게 어려울 만은 없습니다. 특히 인제 이건 매우 과학적인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유속이라든가 강가의 유기라든가 아니면 또 지리화천에서 유기라든가 CCTV 확인이라든가 그 CCTV의 차량 에 대한 검색이라든가 또 차 안에 내장돼 있는 그 주행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뭐 지난번 토르소 사건 말씀드릴 때 며칠 전에 수사 기법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인제 자수하고 해결됐다고 하니까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인제 그 팔과 몸통이 다른 사람일 경우는 사실 드물죠.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데가 인제 사람이 보는 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두 건이 이렇게 발생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두 건을 했다. 이 경우는 사실은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 두 팔과 몸통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그럼 팔에 그 실제로 지문이 있었느냐? 글쎄요. 사실은 지문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건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페이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작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사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손가락을 가만 놔뒀다. 그건 좀 생각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근데 또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팔이 검은색 봉지에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 각각을 따로 봉지에 포장을 해 갖고 따로따로 시차를 두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이게 유기를 여러 군데에서 유기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어 별도로 따로따로 쪼금씩 가져다가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인제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걱정은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음 고의정 사건이라든가 이전에 이런 사건들 그 토막 잔혹한 사체 사건들이 인제 방송이 계속되면서 암시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 이건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람을 이제 어떻게다가 우발적으로 죽였어요. 이게 그러면 시신이 없으면은 이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웬만한 사건은 이 과학적인 수사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